안녕하십니까. UN 미래보고서 2040 저자 박영숙입니다. 미래 예측을 34년째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남북 통일은 언제쯤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미래는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변해왔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변하는 건 아닙니다. 북한을 보세요. 지금 에너지 활용도 북한은 1990년대나 2008년대나 비슷하게 에너지가 지금도 없습니다. 남한이 이렇게 많은 전기를 쓰고 있을 때 북한에 불빛이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미래는 거의 한 70%는 미래를 따라가고 30%는 정반대로 나는 미래 싫어 산속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이 따라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하지만 큰 변수는 결국은 세상은 하나가 되고 이 하나로 만드는 것은 사물 인터넷이 있고 우주 인터넷도 있고 그 우주 인터넷 또는 사물 인터넷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 1, 인터넷 2, 3, 4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인터넷 4가 우주 인터넷이다. 우주와 교감을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우주에 있는 우주선에 있는 항공 우주사들하고 또는 외계 지성이 있다면 지성하고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곧 가능해질 수 있다. 이미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구를 하나로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인터넷입니다. 근데 인터넷을 지금은 돈을 받고 쓰니까 무료로 쓰게 하자라는 이 운동이 바로 구글이 벌리는 운동이죠. 인터넷을 무료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바로 구글의 프로젝트 룬입니다. 룬 프로젝트인데 벌룬을 성층권 비행기가 다니는 그 위에다가 띄워요. 그러면 바람도 많지 않고 구름도 없고 거기는 비도 없고 그죠? 굉장히 안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벌룬에다가 무료 인터넷 중계기를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값이 싸요. 이 그림의 장면은 바로 뉴질랜드 정부가 가장 먼저 오케이 해봐라 해서 승인해서 뉴질랜드 상공에다가 룬 프로젝트를 띄워놓은 겁니다. 룬 프로젝트는 굉장히 값이 싸요. 보시다시피 비닐에다가 그죠? 비닐 벌룬에다가 풍선이죠. 싼 인터넷 중계기를 달면은 인터넷 중계기가 또 중계기로 전부 연결을 해서 전 세계가 인터넷이 공짜로 뜨는 겁니다. 값싸게 성층권에다가 벌룬을 띄우면 누가 총을 쏴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비행기 나르는 그 위인데 너무 멀어가지고 추락을 시키는 이런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공중에서 계속해서 인터넷을 중계하고 산 위에 여러 곳에 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는 그러면 구글 너희가 공중에 띄우면 나는 지상에 깔겠다 해서 모든 지상의 전신주 전봇대 건물에다가 무료 인터넷 중계기를 설치하겠다. 공짜로 내가 다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은 아프리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인터넷이 없는 곳을 집중적으로 많이 깔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일주일 전에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타이탄이라고 이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 모든 전면에는 솔라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비행기를 성층권에 쏘아 올리면 5년 동안 공중에 떠 있습니다. 솔라셀로 발전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도 또 우주선이죠. 우주선 같은 비행기죠. 무료 인터넷을 다 달아가지고 지구촌에 인터넷을 무료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 북한 사람들도 북한 주민들이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무슨 인터넷을 스크램블 해가지고 못 보게 하거나 못 보게 할 수가 없어요. 저 공중에서 전부 중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터넷은 사람들을 똑똑한 개개인들을 만듭니다. 저희는 미래에 2018년에 모든 인터넷이 무료 공유화, 지식이 공유화되는 이런 세상이 오면 2020년 이후에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변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가까이에는 통일이 올 수도 있다. 통일은 올 때에
아랍의 봄처럼, 아랍의 봄은 한 2개월 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집트에 시위하고 데모하고 한 2개월 후에 독재자를 물리친 거죠. 이런 급격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식스 센스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조금 있으면 이게 육감이라는 겁니다. 육감이라는 기계를 우리가 다 가지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카메라 하나 있고 핸드폰, 스마트폰에다가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가 기계를 온몸에 가지고 다니면서 화면이, 식스센스는 화면이 항상 홀로그램이니까 가면서 지구를 돌려보고 뭐 빼보고 위치 GPS를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육감을 활용하게 되고 점점 똑똑해지면은 아까처럼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여기에 기술을 공유하게 되거나 아니면 나누게 되는 거죠. 인터플래니타리 인터넷이라는 게 이미 뭐 직비라는 이 어플이 이미 나와 있지만은 우주선에 아니면 저 달에 아니면 저 별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면 우리와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 해서 이게 인터넷 4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인터넷을 새롭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이버 세상 안에 들어와서 인터넷 안에 우리 뭐 전철 타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죠? 스마트폰 보고 뭐 어플 보고 이렇게 사이버 세상 속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이게 소셜미디어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인터넷이고 그 인터넷은 우리의 화면 안에만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생각하죠. 화면 안에 아이패드 안에 뭐 갤럭시 S4 안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이제 화면이 없어지고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게 바로 홀로그램이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홀로그램을 많이 이용해서 식스센스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큰 화면이 절대로 필요가 없어요. 우선은 여기에다가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GPS 매시압이라고 GPS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거 있고 QR 코드 있죠. QR 코드 불러오고 지오 태깅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부 태깅할 수 있는 거, 바코드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가 항상 프로젝트를 해서 화면에다가 알려줍니다. 지금 이 화면이 스케치북 같은 화면입니다.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고 딸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세이브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사무실에서 직원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하면서 모든 뭐 영상 뭐 프로그램 아니면 디자인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끌고 와서 한 화면에다가 뭐 수백 개를 띄워놓고 이게 여기에 제일 적합하겠다. 이 디자인이 제일 좋겠다. 이거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자. 뭐 이런 회의를 하는 아주 창조하기 쉬운 이런 세상이 된다라고 봐요. 창조라는 말은 지금 100년 됐습니다. 창조는 미래학자들이 가장 먼저 썼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경시대, 산업시대, 정보화시대, 그 다음에는 창조시대다. 왜냐하면 정보와 그 다음에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는 창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창조타운 뭐 이런 것들, 창조거리, 창조밸리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 미래학자는 토마스 프레이입니다. 토마스 프레이는 IBM에 고등학교 때 머리가 좋아서 뽑혀 올라가서 IBM에 15년 근무하면서 270개의 디자이너상, 엔지니어상 이런 것들을 받아서 IBM을 매개 살린 장본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요. 그 사람이 IBM에서 15년 근무하다가 더 큰 것을 해보겠다. 미래에 더 큰 미래를 그려보겠다 해서 다빈치, 우리가 그 아는 그 다빈치입니다. 다빈치 연구소를 차려서 특허청하고 같이 특허 제품 발명가 쇼케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른쪽이 토마스 프레이고 왼쪽이 발명가인데 조그만 이거 코펠 같은 거예요. 조그만 이 컵 같은 것을 가지고 등산을 가요. 등산을 갔을 때에 내 핸드폰이 산 위에 올라가서 열흘을 산다면 핸드폰이 이제 더 이상 전기가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쓸 수 없는데 전기 만드는 겁니다. 요 조그만 통 안에 물을 넣고 끓여가지고 전기를 발생시켜서 내 핸드폰을 충전시키는 그것을 발명가가 발명해서 이 사람이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발명가 전시회에다가 전시하고 있는 중이고, 이 기타는 기타 위에 조그만 네모난 게 새까만 게 붙어 있어요. 그것을 눌러요. 누르고 기타를 치면은 기타 소리, 피아노 소리, 풍금 소리, 거기에다가 뭐 다양한 타악기의 대부분의 소리를 다 내는 겁니다. 음만 기타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콘서트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콘서트 할 때 엄청난 대규모의 이 악기 기기, 음악 기기들을, 사운드 기기를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다빈치 연구소의 토마스 프레이는 특허청에서 이 사람한테 미래학자니까 미래가 아닌 건 특허 주지 말자라고 해서 자문을 해주는 20년간 그런 관계가 있고, 특허청의 지원으로 다양한 신기술, 신제품들을 전시를 1년에 한 번씩 11월 달에 합니다. 창조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전부 발명가들이 많아요. 발명해요. 그 특허를 홍보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고, 특허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죠? 특허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창업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까지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지금 토마스 프레이가 하는 거죠. 창조경제, 창조인들을 많이 양성하지만 물건 만들어 돈 줘요. 돈 가지고 열심히 문든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뒤엔 전부 버립니다.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쇼케이스가 판매할 수 있게 하고, 그 인벤터 쇼케이스는 지금 다빈치 연구소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 특허받은 제품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중요한 것은 구글, 애플 대기업들이 많이 와서 참관을 하고 심사위원이 됩니다. 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여기에 전시할 때는 값이 싸요. 특허를 500만 원에 살 수도 있고 5천만 원에 살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특허가 잘 되면은, 그죠? 1조 원 달라 그래도 안 팔 수가 있으니까, 처음 이 출시를 할 때에 대기업들이 와서 특허받은 제품들을 보러 옵니다. 거기에 미디어, 언론들도 많이 와서 보고요.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진공전철 하이퍼루프라고 6,000km 달리는 테슬라 자동차의 일란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페이팔에 자본금을 댄 사람인데, 일란 머스크가 지금 현재 하이퍼루프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30분에 진공열차를 건설해서 한국에서 뉴욕까지는 2시간대로 만약에 달리는 자동차 또는 이 전철이 있다면, 그 기술은 무엇인지 여기 시설을 시스템을 갖다 놓고 설명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마이크로 칼리지에서는 지구촌에 최초로 발명가가 만든 그 제품들을 배우고 알고 전시한 것을 보고 만져보고 교육받아서 그 회사에 100% 취직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발명가 전시품을 지금 보고 있는 토마스 프레이죠. 그런 것들 중에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게 나왔느냐 하면, 사람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지문 찍어요. 그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지문을 찍는데, 지문은 이미 끝났습니다. 손가락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눈동자 찍어가지고 또 아이디를 만들거나, 아니면 얼굴을 찍어서 얼굴 전체에 페이셜 레코그니션, 그것도 한물 갔어요. 이제는 냄새에 맞는, 모든 각자의 사람들은 특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70억 명이 다 냄새가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냄새를 맡아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판명하는 기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공항에, 런던의 히스로 공항에 테러리스트 한 명이 나타났다. 금방 알아요.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만 추적하면 되는 거죠. 그 냄새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키드니, 우리 흔히 콩팥이라고 하죠. 이 콩팥을, 쥐의 콩팥입니다.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에서 쥐의 콩팥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배양해가지고 콩팥을 만든 거죠. 똑같은 쥐의 세포로 키웠어요. 배양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쥐에다가 이식을 해서
콩팥을 이식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은 모든 연구의 집중은 이제 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잃어버린 지식이라든가 잃어버린 기억, 치매죠.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치료를 위해서 칩을 넣는 해를 2032년이라고 본다면 정말로 빠른 속도로 우주 승강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에 승강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승강기는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를 가지고 굉장히 뭐 철강 가지고는 뭐 불가능하고요. 탄소 나노튜브로 승강기를, 엘리베이터를 우주까지, 우주의 그 궤도까지 열어놓고 사람들이 승강기를 타고 우주에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아이스크림인데, 그죠? 아이스크림을 깜깜한 곳에 가서 먹으면 아이스크림에서 반짝이는 빛이 나오면서 파란색이 나와요. 파란색. 그러니까 깜깜한 곳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후레쉬 효과를 나타냅니다. 후레쉬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 이 그림은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2030-40년 정도가 되면 말하지 않고 그냥 텔레파시로 문자 보내고 서로 교감하고 막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이제 끝이다. 그 예의 하나로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 이거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실험한 겁니다. 이 정찰기, 무인 정찰기를, 그죠? 내가 요거를 타넘고 가. 요 동그란 요 곡선 안으로 지나가라고 명령을 하면, 마인드 컨트롤로 명령을 하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의 뇌의 생각만 읽고 이 무인 정찰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쉬 헌터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놈을 갖다 놓으면 고개들이, 물고기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 삼켜서 소장, 대장에서 지방을 흡입하는 이런, 지금 당장은 우리가 비만 치료를 못하지만은 이거를 삼키면 위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많이 포만감이 있는 거죠. 뭐 이런 기기, 기세,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새로운 제품들을 어디에서 인벤터 쇼케이스에다가 전시를 해요. 그러니까 특허 또는 발명가의 제품에 전시를 하고, 이 전시한 이런 다양한 물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시를 이틀 동안 해서 시상을 합니다. 올해의 어플상 해서 뭐 1억을 주고 올해의 디자인상 얼마를 주고, 그 제품들은 미래 박물관 또는 미래 창조 박물관에다가 계속해서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미래인 것만 앞으로 당기고 과거인 것은 저 뒤로 물리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와서 미래 세상에 이런 제품도 나왔네. 가령 요거는 딱 1분 길 가다가 자는 거예요. 어젯밤에 24시간 일을 해도 아직까지 프로젝트를 다 못했어. 앉으면 그죠? 10분 자는데 10분 잘 시간 없어요. 1분만 자자. 이렇게 뒤에 감싸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죠? 이어폰처럼 되어 있는 이거를 끼면 길 가다가 서서 1분을 자는 겁니다. 이것은 공기 중에 습기를, 그죠? 생수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MIT에서 페루에다가 지금 MIT 기술인데, 이제 비가 안 오는 이런 곳에서는 다양한 이런 새로운 신기술들을 전시를 해요. 인벤터 쇼케이스 전시를 하고 남은 것은 아까처럼 창조 박물관에다가 이제 쇼케이스에 보관했던 물건들을 전시하고 체험교실, 학습장, 그리고 마이크로 칼리지에서 공부할 때 그 기계를 활용합니다. 직업 훈련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프레이는 The Future of the Museum 해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만들고 합니다. 메모리얼 가든, 앞으로 고령 인구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층들도 이 메모리얼 가든 주변에 모여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미 어떤 거냐 하면 이제 부모들이 돈이 많아요. 이 베이비 부모들은 제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의 신세대들은 돈이 없습니다. 일자리 여기 일주일 하다가 3주 하다가 이 일자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부자들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부모들이 일자리 찾아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보지를 못해요. 너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죠? 뭐 예약을 하고
아들 만나기 위해서, 저희 남편도 아들 만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갔더니 우리 아들이 햄버거 맥도날드에서 15분 딱 만나주더라. 그게 끝입니다. 미국 갔는데 제가 바쁘다고 돌아다니니까. 부모들은 아이가 나를 자주 보러 오게 하거나 나에 대해서 기억을 오래 하도록 메모리얼 가든에, 이거 창조 가든이라고 합니다. 메모리얼 가든에다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느꼈던 것을 전시를 해요. 조각품도 있을 것이고요. 뭐 다양한 이런 기기 아니면은 최첨단 기술로 해서 나의 기록, 역사, 뭐 우리 아버지 뭐 이런 이 가족사를 전혀 100년 동안 손상되지 않게 비석처럼 세우거나, 이처럼 지금 파운틴이라 그러죠. 분수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물이 아닙니다. 홀로그램이에요. 이것도 지금 화로처럼 불이 24시간 360 타지만 이게 실제로 불이 아니고 신기술이에요. 홀로그램 기술로 만듭니다. 그리고 시를 적은 것들이라든가 우리 가족의 역사를 적은 것들을 3평, 5평에다가 전시를 해요.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창조 가든 중간에는 토너먼트를 합니다. 게임 토너먼트, 전 세계 글로벌 토너먼트. 지금 스포츠 바를 만들어요. 바에다가 수십만 명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2002년도에 월드컵 응원했듯이 모든 아이들이 와서 술 한잔 하면서 바에서 응원하도록 만들어서, 또는 뭐 다양한 게임, 비디오 게임 토너먼트를 하기 때문에 뭐 게임의 최고장들이 전 세계에서 참석하고, 이 창조 가든에는 중앙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말마다 뭐 매일 찾아와서 부모님 만나고 가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가서 이게 또 자기 자식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모양이었어,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알려주죠. 뭐 다양한 패션쇼도 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 젊은 아이들을 끌어갈 수 있는 메모리얼 가든요. 그 메모리얼 가든 안에는 미래 박물관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래를 구경할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꾸며놓으면 넓은 곳에서 미래도 배우고 새로 만든 발명가들의 제품도 우리가 구경할 수 있고, 와중에 멀리까지 왔으니까 부모님도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가장 아끼던 물건 또는 부모님의 역사, 우리 가족의 역사를 보러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창조타운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래의 창조 경제에는 어떻게 창업하고 어떻게 물건을 팔지 모를 만들어줍니다. 판매처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창조도 일단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의 새로운 세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